예, 지난주 나스닥 금요일에 2.59% 하락하였습니다. 제가 늘 추후 상승 여부에 의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자고 했는데 엄밀하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음봉이 발생했고요. 파랗게 음봉이 발생했고 장시작은 위에서 하락해서 2.59% 하락해서 마감했다는 뜻이죠. 음봉인데 거래량이 최고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다우는 그렇지 않은데 나스닥은 그렇고요. 일단은 제 차트 분석상 나스닥은 아마도 미국의 은행들이 작전을 위해서 매집을 하고 견인을 해왔던 품목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하락은 9,000대에서 7,000선을 깬 6,000대까지 하락을 한 후에 6,000대에서 다시 1만선 살짝 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그때 급락이 커서 이제 급락을 이기고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커 보이는 이 낙폭이 큰 그림상에서 보면은 이것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큰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요. 요것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하락했다가 이렇게 다시 오른 것 뿐입니다. 나스닥의 버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도 드린 말씀이긴 한데 예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거래량이 일정 거래량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다음에 이런 급락을 맞게 됩니다. 그때의 거래량이 늘어난 패턴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 고점이 되면서 한 차례 늘어나고 오버슈팅 한 다음에 하고 떨어지면서 반등하면서 또 잠깐 줄었다가 다시금 증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번 하락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살짝 떨어진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왜 나쁘냐 하면요.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르는 동안 이것을 올려붙인 주체가 존재합니다. 그 주체는 결코 여러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 주체의 경우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주체가 나스닥 100이라고 해서 선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00개의 기업을 거의 작전하다시피 작정하고 올려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석학들이 경고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여기서도 경고했고 계속 경고하는 대로 또 더 올려붙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월가의 힘인데 그래서 저희 고민이 이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날 나온 이날 거래량이 지금까지 올려붙인 미 은행의 매도 물량은 아닌지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여기까지 작전을 해온 주체가 매도를 시작했다면 이 매도량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면은 정확히 이제 이 고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래량이 아니고 또 다른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만약에 월가에서는 제가 월가를 보고 있으니까 월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월가에서 만약에 어떤 다른 매도 거래량을 그들이 매수해서 받아낸 경우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매도 주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매도량이 월가의 매도량이라면 정말 안전하고 최악입니다. 최악. 이것은 이제 조만간 고점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주체라면 누굴까? 다른 주체가 월가가 받아냈으면 다시 추가 상승을 할 텐데 근데 그래도 고점에서의 거래량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한껏 비싸진 마당에 이 정도의 거래량을 커버치려면 엄청난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한테 딱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FED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하고 자금을 투입한 후에 오르는 것인데 FED 자금이 과연 회사채로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식시장으로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온 정황이 있는가. 만약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면은 월가의 물량을 FED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FED에서 지원한 돈으로 매도하고 얘네가 매수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나? 근데 FED의 돈도 월가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은행으로 유동성이 지급되잖아요.
어쨌든 미 은행은 자신들의 본인이 작전하던 그 돈, 은행 자체의 돈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구분해야 은행 자체의 돈, 지금까지 작전해오던 그 돈, 그 주식에 있는 돈, FED한테 수혈받아서 있는 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FED에서 지금 엄청난 돈 수혈 받고 있는데, 그것이 뭐 회사채든 뭐든 간에, FED에서 수혈받은 그 돈이 손실이 나게 되면 이게 누구의 손실이 되는 건가요? FED의 손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 어차피 찍어낸 돈이 손실이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나요? 이건 버리는 카드인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어려우니까 돈을 엄청 찍어냈어. 돈을 엄청 찍어내서 각 은행에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나죠. 그럼 그 손실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한국은행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 FED가 그러니까는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8년도에 구제금융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그때도 구제금융이었어요. 은행들이 어려서 구제금융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돈을 은행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원유 작전하는데 마저 그 쏟아 부어서 선물 이득을 가져갔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원받는 돈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 뇌피셜입니다. 지원받는 돈으로 여기서 받아내게 하고 은행들 자체든 뭐 아니면 은행에서 나스닥 이렇게 올리기로 알고 있던 일부 개인들의 자금이든 그들이 매도를 해서 얘네한테 덤탱이 씌우게 한다면 그러면 근데 그게 일단 말이 안 될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일단 저는 그게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월가의 매도량일 경우 매수 주체가 뭐 뭔지 모르겠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월가의 매도량. 둘째 월가에 매도한 거를 FED 쪽 자금으로 지네들끼리 짬짬이 쳐서 FED 손실로 바꿔버리는 것. 그죠? 은행들은 이득을 내고 이건 저희 뇌피셜이고요. 3번 월가는 매수를 하는데 월가는 FED에서 수혈받은 자금으로 계속 올리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나 세미거래 매도 이 정도 거래량이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4번의 확률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의견이 다 이렇게 돼서 모두 매도를 때리고 물론 코로나 안 좋으니까 매도를 때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 너무 거래량이 커요. 그리고 월가가 매수했다. 4번이면은 다시 추가 상승합니다. 3번이어도 추가 상승돼요. 얘네가 주폭이 월가가 주폭이기 때문에 1, 2번일 경우에는 1번일 경우 완전 끝이고 2번일 경우에는 또 떨어뜨리다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건 지들 마음이겠죠. 그러면 헷갈리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의 거래량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누군가는 매도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압력을 어떻게 받아내서 더 올릴 것인가가 하고 게다가 음봉입니다. 단 제가 볼 때는 월가가 이것을 매도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걸 한 번에 죽진 않고 꼭 반드시 헷갈리게 할 거라고 봅니다. 떨어지다가 또 올리다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여기도 헷갈리게 하죠. 나중에 이런 구간이 오게 된다고 보고 그 구간은 나스닥 하락 어디까지 보냐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최소 5천까지 봅니다. 최소예요. 최소. 여기도 버블이라고 했던 농객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때도 버블이라고 얘기했던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디를 찍든 그건 모르겠어요. 12,000까지 찍든 뭐 15,000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난번 1만 살짝 넘은 게 고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걸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평선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5일선 21선 깼잖아요. 이거 나스닥 인버스를 넣던 뭘 하던 간에 물론 이평선은 깼지만 요 추세는 아직 안 깼는데 요 추세가 더 깨지게 되면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매도 주체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들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